창원시가 경남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던 마산 해양 신도시를 스마트 감성 도시로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양산시가 8년째 추진 중인 특성화고 설립이 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만 20대의 대출이 지난해보다 64.8% 늘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장승포 수협 인근 바다에 빠졌던 60대 남성이 통영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창원시가 개발 방향을 확정하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마산 해양신도시의 변신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마산 해양신도시를 세계적인 감성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마산 하포구의 마산 해양신도시입니다. 축구장 90개 크기의 인공섬으로 지난해 도로를 제외한 기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는 3,4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충족하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전임 시장부터 3차례나 민간사업 개발자 공모를 진행했지만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 난개발 우려에 모두 퇴짜를 놓았습니다. 활용 방안 찾기에 고심하던 창원시는 마산 해양 신도시를 스마트 감성 도시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부지 64만 제곱미터 중 43만 제곱미터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과 AI 도서관, 4차 산업 거점센터 등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나머지 20만 제곱미터 부지는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국제회의장과 호텔, 아파트, 쇼핑몰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일부는 전시 컨벤션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용 호텔이라든지 일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부 주거 용도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걸 조화롭게 자기들이 잘 짜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마산 원도심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개발은 최소한의 수익시설로 제한합니다. 창원시는 오는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2022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술에 취한 채 바다에 빠졌던 6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3일 새벽 1시쯤 장승포 수협 인근 해상에서 물에 빠진 A씨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술에 취해 공판장 앞을 지나다 넘어지면서 바닷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저체온증에 빠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년째 추진 중인 양산 특성화고 설립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정부 투자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건데요. 워낙 기대가 컸던 터라 지역민들은 아쉬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올해로 8년째 설립을 추진 중인 가칭 양산 특성화 고등학교. 스마트 콘텐츠과와 외식조리과 등 4가지 분야의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마이스터고입니다. 경남도 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를 통과한 뒤 정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으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산 특성화고 설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 고비를 맞자 지역민들의 아쉬움이 큽니다. 예산의 문제로 이 모든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죠. 이건 이제 교육의 문제라든지 지역민들의 어떤 염원의 문제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하고 학생들 교육 기회를 정말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만 최소 6개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설립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양산특성화고 설립추진위원회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는 12월에 있을 교육부 단독 심사에 사활을 걸겠다는 겁니다. 교육부 단독으로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자체 심사를 다시 하고 금년 내에 중투 대상에 대해서 이제 심사 과정을 한 번 더 거쳤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보고 이게 12월 중에 검사를 거치면 3월 안에 어떤 가시권에 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매년 특성화고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나가는 학생만 300여 명. 지역 내 교육과 산업 인프라를 연결할 특성화고 설립이 절실한 만큼 지역민들은 교육부 단독 심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최근 20, 30대 청년들의 주식 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증권사가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유가증권 매입 자금 대출이 지난해보다 13.6%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7% 증가했고 30대 14.7%, 40대 4.2% 순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만 20대의 유가증권 매입 자금 대출이 전년 대비 64.8%가 늘어나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인 대출을 통한 주식 투자가 늘고 있다며 무분별한 주식 투자 위험성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제시가 내년 1월부터 시청 내 조직을 개편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관리과가 신설됩니다. 또 아동돌봄과와 노인장애인과, 체납관리과 등이 새롭게 생깁니다. 경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정숙 기자, 그동안 경남도의회가 파행되는 모습을 쭉 보여와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임시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그동안 경남도의회가 내홍을 겪었던 터라 시작 전부터 우려 아닌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파행 과정에서도 도의원들이 일관되게 하던 말이 할 일은 한다였거든요. 살펴보면 후반기 376회 의회부터 지금까지 파행도 있었지만 의장단 관련 사안을 제외하면 안건에 대한 회의는 진행돼 왔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살얼음판을 걷듯 시작됐지만 시작하는 분위기는 순조로웠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진 않았죠? 앞서 제가 살얼음판이란 표현을 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김하영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상정 순서를 놓고 도의원 간 다툼이 있었는데요. 당시 장규석 제1부의장과 송순호 의원 간 충돌로 장 부의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건으로 장 부의장은 지난달 22일 도의회에 송순호 의원의 징계를 요청했는데요. 13일 김하영 의장은 절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송순호 의원이 발언 시간을 요청해 의장과 제1부의장의 책임을 요구하며 심려를 끼친 도민들에게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감정의 골이 깊었던 만큼 의장단과 민주당 일부 의원 간에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도정 질문 역시 미뤄져 왔는데 이번에는 진행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눈여겨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제380회 이번 인수회는 13일부터 8일간 열리는데요. 모두 40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도정 질문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되는데요. 4명씩 모두 12명의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와 마산하포구 서성동 성매매 직결지 폐쇄 대책, 최근 논란이 된 학교 몰래카메라 관련 후속 문제 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고요. 언성을 높이는 상황 없이 대안과 해법을 찾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강변 여과수 취수지로 창녕이 선정된 이유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예산 집행,
도교육청 발주 사업에 적용된 신기술공법 공사 문제점 등 지켜볼 사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 촉구 건의안과 경남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 등도 처리되고요. 세 차례 투표가 불발됐던 김하영 의장 불신임안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재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도의회 상황, 헬로티비 도의회 중계를 통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와 도의회 현 상황 살펴봤습니다. 경남 지역 국가산업단지 9곳 중 7곳이 노후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김혜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당시 전국 256곳에 불과했던 노후 산단이 2020년 450개로 1.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국가에서 조성한 산단의 경우 전체의 68%가 노후 산단이었습니다. 국가 산단이 가장 많은 경남은 전체 9곳 중 7곳이 노후 산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노후 산단 개선을 위한 예산이 3,410억 원에서 2,080억 원으로 39% 줄어들었다며 지방 노후 산단의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가 경남 무형문화재 11호인 숭선전 제례의 국가 무형문화재 승격을 추진합니다. 숭선전 제례는 수로왕릉 내 숭선전에서 가락국 시조인 김수로왕과 허왕후를 향해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치르는 전통 제례입니다. 수로왕 서거를 기점으로 국가에서 주관해 1,80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매년 봄, 가을 참례객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김 씨는 오는 16일 관련 학술대회를 열어 숭선전 제례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내년 7월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옛 가야 다라국 도성인 합천 성산토성이 신라 석상과 구분되는 가야성만의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천 성산토성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서 선정된 다라국 지배자 무덤인 옥전 고분군 인근 구릉에 조성된 것으로 너비 약 6m, 높이 약 3.5m 규모입니다. 합천군은 13일 학술 자문회의를 통해 성산토성 동쪽 성벽이 석상으로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석재 가공 방법과 축조 공정, 축조 시기 등의 측면에서 신라 석상과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천군은 성산토성이 빠른 시일 안에 국가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씨름지능에 관한 조례를 정해 공포했습니다. 창원시 씨름지능에 관한 조례는 문화적인 가치를 가진 씨름을 계승 발전시키고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씨름진흥협의회 구성과 씨름의 날 행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창원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2의 씨름 부흥기를 창원에서 맞이하고 씨름의 고장 마산을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은 쌀쌀한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낮아 쌀쌀하겠고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구름 많은 날 이어지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는 바다의 물결 최고 2.0m로 다소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